루틴을 만들어도 매번 실패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개발자 퇴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뉴벤처 채널의 박경석입니다. 저는 퇴사를 하고 제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저만의 루틴을 정하고 열심히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루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아직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쪽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저만의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을 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진행 중인 루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오전에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있어요. 명상을 하면 내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내 자신을 좀 더 평온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머리에 정리가 되면서 좀 더 투명한 하루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두 번째 루틴은 하루에 30분 책을 읽는 겁니다. 딱 30분만 책을 읽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요. 꾸준히 읽다 보니까 책을 읽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책을 한 권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저하게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틴은 운동을 하는 건데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운동을 하고 씻는 루틴이라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아침을 운동으로 시작을 하면 좀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한 다음에 내 신체를 재정비한다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루틴 모두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원만하게 유지되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저 세 가지 루틴이 아마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루틴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루틴이라고 칭했던 것들이 왜 지속이 불가능한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루틴이 지속 불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저 남들이 하는 좋아 보이는 루틴을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루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거의 대부분 그저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이 루틴을 주제로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서 나오는 고급스럽고 멋진 루틴을 저도 그냥 따라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작게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인센스 스틱을 하나 키는 그런 루틴부터 매일 아침 3km씩 달리기를 하는 루틴까지 많은 루틴을 따라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 루틴이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스스로 이 루틴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루틴이라도 내가 이 행동을 꾸준히 수행을 하려면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어떤 명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저는 남들 것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 명분을 찾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정해진 시간에 루틴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루틴이 지속 불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최종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루틴을 만들 때나 루틴을 수행할 때 들었던 가장 큰 의문은 대체 언제까지 이 루틴을 수행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한번 루틴을 만들면 평생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루틴을 정할 때 왠지 오랫동안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행동들로만 정해야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기반해서 정해진 루틴들은 되게 저한테는 너무 쉽거나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고, 역시나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하루에 30분 책 읽기로 루틴을 만들어 버리면 저는 매일매일 30분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 경험상 이런 루틴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뭔가 달성했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중도 하차를 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루틴을 생성하기 전에 한 달에 책 2권 읽기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하루에 30분 책 읽기라는 루틴을 만들면 이 루틴은 종료가 되는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한 달이라는 어떤 기간이 정해지고 내가 읽어야 할 책의 양이 정해지니까 나는 더 루틴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한 달 후에 내가 정해진 목표에 대해서 내가 2권을 다 읽었는지 아니면 다 읽지 못했는지 그런 내 루틴에 대한 회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한정적이지만 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라면 한 달에 책 2권 읽기의 루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루틴을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읽기와는 완전히 다른 한 달 동안 주 3일 오전에 3km씩 달리기와 같은 루틴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루틴이 지속되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스스로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앞서 말했던 루틴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루틴의 어떤 최종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루틴을 기계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쉽게 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루틴들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았어요. 과정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루틴을 수행하다 보니까 또다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루틴을 중간에 그만둬버리게 되더라고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부족했던 건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 즉 동기부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러닝을 시도를 했다면 오늘 달리기 했다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1km당 페이스가 어땠는지, 그리고 일주일 전 아니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어떤지, 이런 피드백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구나, 또는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피드백을 기반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를 했을 텐데 수행을 했다 안 했다로만 판단을 하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매번 똑같이 느껴지고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좋자고 하는 루틴인데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잊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 제 루틴 목록에서 루틴들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내 루틴이 왜 지속이 불가능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첫 번째, 루틴을 지속할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최종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 즉 동기부여가 없었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루틴이 지속 불가능했던 이유를 그대로 반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틴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설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루틴을 종료할 수 있는 또는 루틴으로 달성할 최종 목표를 설정한다. 저는 이 최종 목표를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을 생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딱 이 세 가지만 고려하신다면 여러분도 지속 가능한 루틴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예시와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두서없이 다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 책을 잘 읽고 싶다,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작성하면 돼요.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라는 것을 예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근데 이 달리기를 잘하고 싶기 위해선 내가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명분은 예를 들어 1km를 5분대로 뛰고 싶다 거나 아니면 살면서 마라톤 완주 메달을 하나 가지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거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살면서 마라톤 완주 메달을 하나 가지고 싶다 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루틴에 대한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최종 목표는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열리는 10km 마라톤에 참가하여 메달을 수여받는다.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생성이 됐죠. 이 최종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 달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적인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달이라는 결과물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간에 이 목표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된 최종 목표를 기준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최소 하루 단위까지 세분화시키면 됩니다. 이번 달 매주 최소 3일은 달리기를 한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하루에 3km 이상 달리기를 한다. 저희는 이제 최종 목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 단위와 일 단위로 세분화를 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루 단위로 세분화된 이 일을 그냥 루틴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는 매주 최소 3일 하루에 3km 이상 달리기로 했으니까 월, 수, 금 오전에 3km 달리기를 한다. 저희는 이렇게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해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 3km 달리기를 하면 돼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정해진 일을 수행하기만 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한 달 뒤에 내가 설정해놨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됐고 내가 정해놓은 루틴을 수행하는 루티너가 된 겁니다. 이런 루틴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루틴을 만들어 보고 시행을 할 때 내가 평생 해야 하는 것이 루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담감이 커지고 이 루틴을 언제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단 일주일을 하더라도 내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아무리 사소해도 루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사소하지만 내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있거나 내가 이뤄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짓말처럼 난 그냥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이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실질적으로 루틴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루틴을 만들고 루틴을 수행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